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지 불안 증후군,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 이 두 병입니다. 이 두 병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어렵죠 말이요. 하지 불안 증후군, 그러니까 하지는 이제 다리죠.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하다. 네, 뭐 증후군이라는 말은 이제 병이라는 뜻이니까요. 다리가 불편한 병. 네, 영어로는 이제 restless leg syndro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 주기성 하니까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지 운동, 그러니까 사지 중에서 특히 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되겠죠. 다리가 운동에 장애가 있다. 네, 영어로는 periodic limb movement disorder.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야간 간대성 근경련. 네, 야간이란 말은 이제 이해되셨죠? 근경련, 근육이 경련한다. 이것도 이해되셨죠? 간대성, 이 말이 좀 어렵죠. 간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밀집돼서 한 번 일어나면은 그것이 이제 여러 번 일어난다. 이걸 이제 간대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octurnal myoclonus. 네, 여기까지 하면은 굉장히 어렵죠. 네, 이제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네, 이 병은 다 수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은 잠들기 전에 일어납니다. 이게 느낌이거든요. 내가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죠. 반면에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는요, 잠이 든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내 옆에 자는 사람이 압니다. 네, 그 사람을 깨우게 되거든요. 내가 다리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맞죠? 네, 맞으니까 이제 부인이 깹니다. 남편이 깨든지 깨서 이제 부인이 또는 남편이 알게 되는 거죠. 이 두 병 다요, 수면 장애와 연관이 있습니다. 뭐 잠을 못 들기도 하고 중간에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악순환을 합니다. 네, 이 증세도 있고 잠도 못 자고 이게 서로 악순환하는 거죠. 그럼 낮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졸리고 그리고 더 피곤하게 되는 거죠. 이 병들은요, 두 병 다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젊은 사람도 좀 발생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병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원인이 거의 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을 치료하면은 둘 다 치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네, 이제 하지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잠들기 직전에, 네, 내가 잠자려고 누우면은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나타나기도 해요. 네, 그렇지만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잠들기 직전에. 그래서 어떤 느낌이,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네, 어떤 증세냐면은 이 다리를 갖다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이제 잠이 들락말락 이렇게 하는데 이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이 다리를 꼭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네. 이게 이제 제일 큰 증세고요. 이게 이제 감각이 좀 이상해요. 이게 말로 좀 형용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게 좀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질근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이렇게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차라리 다리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정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감각이 있는데 이제 가장 확실한 것은요, 움직이고 싶다예요.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움직이고 싶다. 그래서 결국은 움직입니다. 네, 일어나서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은요, 방금 그 증세가 씻은 듯이 또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누우면은 또 이게 반복되고, 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다리 불안 증후군의 원인은 뭘까요? 네, 이 원인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같은 원인이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네, 그 원인이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 같은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마다 뭐 증세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 뒷목이 뻐근하고 어떤 사람은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어떤 사람은 소변이 자주 마렵고 어떤 사람은 뭐 소화가 잘 안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증세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원인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1번 힘듦과 지나침. 힘듦은 내가 느껴서 힘들게 느껴지는 거고요. 지나침은 나는 즐거운데 내 몸이 지나친 것. 두 번째,
이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 불면을 일으킨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그런데 거꾸로 불면이 이 두 가지 병을 또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요. 세 번째 원인이 예민함. 네,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병이 더 잘 생기고요. 네 번째가 생각과다. 그러니까 TV, PC, 스마트폰 자주 하는 사람, 그 외에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걸리고요. 다섯 번째가 만성 탈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고 커피, 차, 음료를 주로 마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몸에 한 2% 정도의 물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네, 이런 또 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요, 또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공통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이 당연히 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면증이 있으니까 수면제 먹잖아요. 또 무슨 항우울제, 정신약물 중에는요, 또 항도파민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내 우울 때문에 먹는다, 뭐 불안 때문에 먹는다, 이러면은 네, 이런 문제가 더 자주 옵니다. 그리고 감기약 중에서요, 이렇게 졸리게 하는 감기약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 들어있는 커피차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술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결국은 우리가 섭취하는 물질이 또 이런 병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지 불안 증후군에는요, 이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병이 이 증세를 일으킵니다. 그 다른 병이 뭐냐면은 철분 결핍, 또 임신, 또 말초 신경병증. 이것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신경에는 이제 중추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초신경에 염증이 생겨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말초신경 자체의 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당뇨병에 2차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네, 하여튼 원래 병이 있고 2차적으로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증세와 원인을 아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완치훈련을 해볼까요? 네, 모든 완치훈련은요, 사실 하나의 완치훈련이 모든 완치훈련입니다. 모든 병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가장 기본 훈련은 내 몸맘 회복 훈련.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월화수목금토일, 휴가 없습니다. 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두 번째,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작하면은 적어도 2주 동안은요, 10% 기력 남기기. 네, 기력을 남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일을 하잖아요. 또 뭐 이동을 하잖아요. 내가 놀기를 하잖아요. 내가 모임을 하잖아요.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내가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10%가 남아야 됩니다. 그 남긴다는 게 뭘까요? 쉰다는 거죠. 내가 쉬면은 내가 이게 잘 때 느낌이 있어요. 내가 좀 널널하다. 깰 때 느낌이 있어요. 내가 힘이 난다.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신나게 놀다가 잘 때 이제 팍 쓰러져 자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10% 기력을 남긴 상태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숙면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네, 쉰다는 것은 특히 요새는요, 몸을 갖다가 안 쓰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다 머리를 쓰거든요. 이게 머리를 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우리말로 하면 멍때리가 되는 거고요. 못하는 분들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멍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면 훈련을 하는데, 숙면 훈련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안 자기, 그리고 낮에는 안 졸기, 낮에는 쉬면서 안 졸기, 밤에는 쉬면서 안 자기를 통해서 그러면은 내 몸이 알아서 자거든요. 네, 이게 이제 숙면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각 줄이기 훈련, 안 되는 분들은 생각 중지 훈련, 그리고 차, 커피, 음료를 주로 마시고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네, 이거를 한 2주 정도 해보세요. 이것만 하셔도 벌써 상당한 분들이 증세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숙면 훈련을 더 하는 거거든요. 숙면 훈련은 이제 안자기 훈련인데요. 이제 세 가지가 성취가 됩니다. 첫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두 번째, 중간에 안 깨기, 숙면 훈련을 통해서. 세 번째, 눕자마자 바로 잠들기. 아까 이게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세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누우면은, 내가 자려고 누우면은 이게 증세가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면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수면 훈련이 끝나면은 그냥 눕자마자 다리의 증세를 느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써 이게 잠이 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원인이 또 해결되니까 또 증세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 훈련이 되는 거고요. 물론 아까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카페인하고 술은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술도 좀 줄이시고 카페인도 줄이고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완치 훈련이 되고요. 약은요 바로 끊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서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원인이 있다. 아까 제가 철분 결핍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한 원인이지 모든 원인은 아닙니다. 한 원인이 되면 이제 철분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철분 약을 이제 대부분 철분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주사를 맞아야만 효과가 있는데요. 고용량 철분 주사가 이제 주사제로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5일 간격으로 2회를 맞으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런 원인이 이제 드러난 분들은 대개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은 당뇨병 완치 훈련 해야 되겠고요. 임신은 이제 임신을 잘 수행하시면은 그게 해결되면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겠죠. 네, 완치 훈련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두 번째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증세는요, 잠이 들고 나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수면의 초반부에 주로 생깁니다. 초반부에. 그러니까 내가 뭐 10시에 잠들어서 6시에 깬다 그러면은 이제 한 10시부터 한 3시까지, 네, 한 2시까지 요 시기에 주로 생기죠. 그러니까 초반부에 생기고요. 그래서 본인은 모릅니다. 근데 깨기는 해요. 네, 그런 이제 증세를 일으켰다 깨기도 하는데요. 어떤 증세냐 하면은요, 다리를 갖다가 나는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갖다가 팍 움직입니다. 네, 움찔하기도 하고 그냥 움찔 정도일 수도 있고요. 왜 도리깨질이라고 하잖아요. 다리를 갖다가 그냥 펑 칩니다. 이쪽으로 했다가 저쪽으로 했다 도리깨질.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주위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병이 아니더라도 자다가 이렇게 이제 뒤척이면서 다리를 갖다가 뭐 올려놓는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심합니다.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탁 치니까 옆에 사람들이 배우자가 맞아서 뭐 아프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가 불면이 되는 경우도 많죠. 이게 이제 이게 빠르게 일어나는데요. 네, 이게 한 번에 뭐 5초 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20초에서 40초 사이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이. 그리고 한 번 반복되면은 한 몇 분 동안 또는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도 지속이 되고요. 그 1시간 내에 이걸 갖다가 30번이 넘을 수도 있어요. 네, 30번이 넘게 그냥 이 도리깨질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한 번으로 끝나느냐? 네, 이 자는 동안에 뭐 3번 이상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중간에 깨기도 하고 또 잠을 못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이 되고 낮에는 피곤하고 또 졸리고 근데 이게 이제 또 악순환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인데요.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 원인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늘 똑같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힘듦과 지나친 비숙면, 그리고 예민함, 생각과다, 그리고 만성 탈수. 이게 이제 공통 원인이 되겠고요. 또 약물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 불안 증후군의 약물이 또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 약물입니다. 수면제, 뭐 항우울제, 항도파민제, 카페인, 술, 네,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고요. 또 다른 원인도 이제 이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전에 운동을 했다. 아무래도 이게 운동성과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전에 자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는 분들이요. 피곤해가지고 자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증세가 더 심해져요. 그것도 원인이 되고 제가 일전에 한번 기면증 말씀을 드린 적 있죠. 기면증. 네, 기면증이 있는 사람도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 애가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이게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면증하고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가 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원인을 알았으니 네, 또 완치 훈련 똑같습니다. 그냥 늘 아까 말씀드린 그 완치 훈련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인이 고쳐지면서요.
아까 이제 그 하지 불안 증후군은 내가 그걸 이제 느낄 새도 없이 잠이 드니까 바로 좋아진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다리를 갖다가 뒤척이고 움직이는 거는 어떤 원리로 좋아질까? 내가 바로 잠에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다리를 갖다 움직이는 건데요. 원래 원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과 관련 없이 내가 안다, 모른다 관련 없이 원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 원인 치료를 하면은 결과가 함께 해결이 되는 거죠. 이미 약을 먹고 있다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원인이 되는 약을 먹고 있다든지 또 지금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 먹는 약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런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은 완치훈련하면은 약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줄여가면은 되겠죠. 어떻습니까? 좀 복잡합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병은 다 똑같습니다. 네, 같은 원인이고요. 거의 같은 훈련에 의해서 완치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을 심하게 앓는 분들이 이 병을 또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 불안 증후군 그리고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네, 하지 불안 증후군과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가 불면증의 원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악순환합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원인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지 불안 증후군도 일으키고 주기적 사지 운동 장애도 일으키고 그리고 불면증도 일으킵니다. 네, 그 원인이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공통 원인이 결국은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물을 복용하는 게 또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고치려고 약물을 복용하는데 그게 또 다시 원인이 돼서 결국은 계속 악순환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오래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증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할만하면은요, 그냥 약물 복용하지 마시고요, 완치훈련부터 하세요. 증세가 너무 심하면은요, 약물을 복용해도 됩니다. 약물을 복용하면서 완치훈련을 하고요, 완치훈련을 하면서 증세가 좋아지면은 그때부터 약물을 끊으셔도 됩니다.